북한제로 추정되는 파주 무인 항공기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200당에 가까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공기에는 무선 송신기도 있었지만 전송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군 당국이 파주 무인 항공기가 북한제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도 일주일 동안 은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파주 무인 항공기가 촬영했다는 사진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본제 카메라로 지상 1km 높이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는 북쪽에서 날아와 청와대 상공을 선회한 뒤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던 중에 추락했는데요. 비행 기간 중에 경기와 서울 등 모두 사진 193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청와대 상공에서 20초가량 머물면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촬영 거리가 멀고 일반 렌즈를 사용해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보다 선명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공기에서는 무선 송신기도 발견됐는데요. 주파수가 0.9GHz에 불과해 사진을 전송하는 용도가 아니라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한 부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카메라와 무선 송신기를 연결하는 부품이 없어 사진을 무선으로 전송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항공기에서 지문 15개가 발견됐는데 우리 측 관계자인 것 9개를 뺀 6개는 국내에 없는 지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의 경우에는 우리 군 당국이 북한제라는 걸 미리 알았는데 쉬쉬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어제 군 당국이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가 북한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4가지 근거를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와서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기용 날짜 같은 북한에서 쓰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는 점, 군용으로 사용되는 십자형 낙하산이 장착돼 있었다는 점 등인데요. 사실 이런 점들은 무인 항공기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판단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당국이 북한의 무인 항공기라는 점을 확인하고도 일주일이 넘도록 관련 사실을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유관 조사와 지문 조사, 목격자 조사 등 다양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다 대공 용의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 뿐이고 일부러 축소하거나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서 본 거하고 또 그걸 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걸 낱낱이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록을 하고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보고서가 의미가 있고 그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또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실무자가 만들면 또 위에 보고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대국민 발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조사 절차에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인데요. 그와는 별개로 청와대 상공이 20초 이상 무방비로 뚫렸다는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군 당국은 북한의 초경량 무인기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주 무인 항공기의 경우 우리 지상 레이더가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백령도 무인 항공기도 공중 레이더가 경로를 일부 추적해 벌건포로 공격했지만 중간에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바람에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어도 탐지 레이더를 도입한다든지 방공 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만약 무인기가 북한제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당연히 영공 침해이자 불법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